안녕! 오늘도 취존여관을 찾아주신 게스트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시베리아 횡단열차 여행을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한 시베리아 횡단열차 사용백서 영상입니다. 저는 지난 겨울에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블라디보스톡에서 이르쿠츠크에서 다시 모스크바, 그리고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모스크바까지 총 3번의 횡단열차를 탔어요. 직접 횡단열차를 타면서 겪었던 바를 바탕으로 소소한 팁들을 모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으니까요. 횡단열차 여행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에서 꿀팁 이렇게 쏙쏙 빼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베리아 횡단열차 예약 편입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찾아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러시아 철도청에서 90일 이전부터 예약이 가능하고요. 미리 예약할수록 조금 더 저렴하고 조금 더 좋은 자리를 빨리 얻을 수 있으니까 예약은 미리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리는 4명이 앉는 자리의 아랫자리, 그러니까 홀수 번호를 추천드립니다. 혹시 횡단열차를 친구와 2명이서 간다 하시면 2명이 위아래로 앉는 그 자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명이 앉는 자리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사람이 내려와서 생활을 할 경우에 자기가 누워있는 시트를 정리해서 책상 자리로 만들어줘야 해요. 혼자서 간 경우에는 그렇게 매번 해주기가 조금 번거롭기 때문에 4명이 앉는 자리에서 홀수 번호, 그래서 맨 밑자리를 이용하시면 의자를 들어서 캐리어나 배낭 같은 것들을 보관하기에도 쉽고, 또 콘센트가 만약에 자리마다 있는 경우에는 콘센트들이 다 밑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하기에도 쉽기 때문에 아랫자리를 좀 더 추천을 해드립니다. 열차의 순방향 또는 역방향 또는 콘센트가 있냐 없냐는 열차를 타기 전까지는 사실 모릅니다. 신식 열차라고 해서 꼭 콘센트가 다 있는 것도 아니고, 구식 열차라고 해서 콘센트가 다 없는 것도 아니에요. 열차 예약을 하실 때 화장실이 양 끝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을 거예요. 칸마다. 화장실이 급수기 앞에 있는 경우도 있고 칸과 칸 사이에 있는 경우도 있는데, 급수기가 있는 쪽이 차장실입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차장실 쪽 가까이 있는 화장실이 조금 더 깨끗한 편이었어요. 관리도 조금 자주 되는 것 같고, 휴지나 변기 시트 같은 것들을 좀 빨리빨리 갈아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또 화장실과 너무 자리가 가까워지면 화장실에서 아무래도 냄새가 조금 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도 너무 왔다 갔다 거리고 좀 붐비는 시간에는 그 사람들이 자리 앞에서 기다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불편하기 때문에 자리는 중간을 기점으로 차장실, 화장실과 가까우면서 애매한 그 자리를 잘 찾아서 예약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약을 하실 때 보면 애완동물 그림이 그려져 있는 칸이 있을 텐데, 실제로 그 애완동물 칸은 동물들이 탑니다. 만약에 동물 알러지가 있으시거나 또 동물을 조금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예약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베리아 횡단열차 준비편입니다. 횡단열차 예약을 모두 마치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횡단열차 생활을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준비를 하셔야 될 텐데요. 저는 횡단열차를 타기 전에 정보를 찾아봤을 때 많은 분들이 특별하게 내가 움직이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배가 고프지 않았다, 그래서 많이 안 먹었다, 이런 글들을 봤어요. 근데 저는 실제로 삼시세끼를 다 챙겨 먹었는데, 그 이유가 같이 생활을 하는 러시아 사람들이 굉장히 밥을 잘 챙겨 먹더라고요. 주변에서 아무래도 밥을 먹는 소리나 아니면 밥을 먹는 냄새나 이런 게 나면 배가 고파지기 때문에, 만약에 평소에도 나는 음식을 제때제때 챙겨 먹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음식을 챙기실 때 이런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블라디보스톡 클레버하우스에서 음식을 많이 사가시는데요. 클레버하우스에 햇반, 김치, 그리고 한국 라면 같은 것들은 구비가 되어 있어요. 한국에서 굳이 다 챙겨 가시는 것보다는 거기서 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고요. 클레버하우스에서 가장 많이 사시는 음식 중에 하나가 감자 퓨레인데요. 저도 횡단열차를 타기 전에 제가 봤던 여행 유튜브에서 그 감자 퓨레를 굉장히 맛있게 먹기에 굉장히 기대를 하고 그거를 구매를 했었어요. 근데 저는 제 입맛에 맞지 않았어요. 조금 많이 짜고 향신료 냄새가 조금 역한 편이라서 중국 음식이나 고수 같은 것도 가리지 않고 다 먹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감자 퓨레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감자 퓨레를 많이 사실 계획이 있다 하면 먼저 하나만 사서 드셔보세요. 감자 퓨레를 사실 때는 도시락 브랜드의 크루통이 그려져 있는 그 감자 퓨레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작은 컵으로 사셔서 한번 드셔보세요. 생각보다 양이 많기 때문에 그걸로도 충분할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챙겨가면 좋을 식량들을 추천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젤리나 사탕 같은 마이쮸나
새콤달콤 같은 그런 작은 간식들을 챙겨가시면 횡단열차 안에서 친구 사귈 때도 굉장히 친해지기 쉽고 입이 심심할 때 자주 찾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커피 또는 차, 티백 같은 것들을 챙겨가시면 좋아요. 저는 이렇게 챙겨갔거든요. 제가 자주 먹던 홍차 티백, 그리고 믹스커피 종류. 믹스커피도 한국 거를 추천합니다. 평소에는 이 맥심, 모카골드, 화이트골드를 먹지 않는데 이게 열차 안에서는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한국 커피이다 보니까 열차 안에 다른 외국인들하고 친해질 때도 요거를 또 한번 먹어볼래? 이런 식으로 해서 친해지기도 쉬웠어요. 그리고 이 티백하고 같이 챙겨가면 좋을 게 이거 아시죠? 이거. 일회용 포카락을 한 3개, 4개 정도 챙겨가서 세척을 하기도 하고 중간중간에 또 쓰다가 버리면서 이거를 사용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숟가락도 있고 포크도 있고 해서 따로 나무젓가락을 챙겨가거나 하지 않아도 라면을 먹을 수 있었고, 그래서 요거를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수저를 뭐 챙길까 고민하는 분들은 요거를 추천드립니다. 요만한 크기의, 제일 작은 크기의 고추 참치 캔을 추천드려요. 맵고 자극적인 게 생각이 날 때는 그 김치팩보다 이 고추 참치 캔이 만능이에요. 빵에 발라 먹어도 좋고요. 그리고 햇반에 먹어도 좋고 라면이랑 먹어도 좋은 건 뭐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건 진짜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뭐 이게 광고도 아니고 아직 광고가 들어오지도 않고요. 이마트에 팔고 있는 아웃도어 간편식입니다. 가격이 조금 나가는 편이죠. 근데 가격 비싼 값을 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도 작고 뜨거운 물만 있어도 되고, 그리고 러시아까지 가져가기도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이걸 진짜 추천을 해드려요. 만약에 저는 제 주변에서 횡단열차를 탈 건데 뭘 들고 가면 좋을까 하면 이걸 종류별로 사서 선물을 해줄 거예요. 횡단열차 생활을 할 때 좀 더 그 생활을 윤택하게 해주는 그런 제품들 몇 개를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슬리퍼예요. 조금 단단한 슬리퍼로. 열차 안에서 신을 슬리퍼는 필수로 챙겨가셔야 돼요. 두 번째는 귀마개입니다. 일단 코를 고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고요. 러시아 라디오나 러시아 TV 같은 거를 이어폰을 끼지 않고 보는 빌런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나의 숙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 귀마개를 챙겨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티슈 꼭 챙겨가세요. 플라스틱 병에 주방세제를 조금 챙겨가면 좋습니다. 많이도 필요 없이 요만큼 주방세제를 가져가면 굉장히 청결한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모바일 폰에 구글 오프라인 번역기, 러시아어, 영어, 한국어 요렇게 가져가시면 또 친구들을 사귀는데도 굉장히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시베리아 횡단열차 탑승편입니다. 이제 준비를 마쳤으니 횡단열차를 탑승을 해야 할 텐데요. 예약하고 받으신 이티켓으로 탑승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티켓과 여권만 있으면 충분히 탑승이 가능하고요. 근데 사실 횡단열차 여행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이티켓이 아니라 실물 티켓을 갖고 싶으신 거잖아요. 요거. 그쵸? 그래서 이 실물 티켓을 교환하실 때는 전날이나 아니면 조금 일찍 가서, 왜냐하면 창구에 일 처리가 조금 늦기 때문에 열차 시간이 다 되어서 가면 이걸 바꾸기가 조금 어려울 거예요. 만약에 혹시 저처럼 이루크츠크에서 열차를 타시는 분들이 있고 또 그분들이 이 티켓으로 바꾸고 싶다면 이루크츠크 역에서 실물 티켓을 바꿀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릴게요. 바깥에서 역을 바라보시고 왼쪽 끝으로 가시면 롱 디스턴스 티켓이라고 1번 입구가 있어요. 이게 안쪽에는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밖에 나와서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면 키오스크가 마련되어 있고 거기에 예약번호와 뭐 여권번호 이런 것들을 입력하면 바로 이 실물 티켓이 프린트 되거든요. 이때 주의할 점은 그 1번 입구를 찾으시면서 역을 배회하다 보면 뭐 열차 티켓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너는 이 열차를 놓쳤고 그래서 내가 너를 다음 역까지 택시를 태워서 보내주겠다. 그래서 네가 이 열차를 탈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는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다 사기꾼입니다. 이 사기꾼들은 사실 내 옆에 역무원이 있어도 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리고 역무원이 그 사기꾼들이 사기꾼이라고 얘기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냥 무시하세요. 열차를 무사히 타셨다면 탑승 후에는 이제 자리를 정리해야 하는데요. 근처에 있는 매트리스나 베개, 뭐 담요 같은 것들을 가져와서 나눠주는 시트를 접어서 정리를 하면 됩니다. 시트 봉지는 버리지 말고 책상 밑에 묶어서 쓰레기통으로 활용하면 좋아요. 시트 정리까지 마치셨으면 이제 차장실 앞에 있는 정차 시간표를 사진으로 찍어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열차마다 그리고 노선마다 이 시간표가 당연히 다 다르기 때문에 꼭 찍어서
어느 역에서 몇 시에 도착해서 몇 시에 출발하는지를 알아두시면 중간중간에 바람 쐬러 나가거나 뭔가를 사러 나가실 때 열차 놓칠 걱정 없이 나갔다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베리아 횡단열차에서 가장 기대하는 부분 중 하나인 그 횡단열차 컵은요, 차장에게 가서 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컵과 시트는 내리기 전에 정리를 해서 차장에게 반납을 하면 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